이번 애플 신제품 뽕 뽑는 방법. 첫 번째, 다치기. 두 번째, 고립되기. 세 번째, 공사장에서 노래 듣기.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자, 드디어 애플 신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앱등이 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을 애플 신제품 발표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애플워치, 에어팟, 그리고 아이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새로운 애플워치가 공개됐는데요. 애플워치 8세대, 애플워치 SE,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라는 게 공개가 됐어요. 처음에 애플워치 8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공개가 됐는데 각진 디자인이 아니네? 해서 우선 놀랐어요. 물론 애플이 보안도 철저하고 해서 뭐 유출되는 게 믿을 만한 건 못 되지만 그래도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8부터는 각진 디자인으로 나온다라는 루머가 많아서 저 역시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외관, 폼팩터는 거의 그대로인 것 같고요. 애플워치 8이랑 SE는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라기보다는 건강과 안전에 포커스를 준 것 같았어요. 우선 새로운 온도 센서로 여성의 배란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온도를 측정해주는 센서가 제품 하단과 디스플레이 바로 밑에 이렇게 온도 측정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돌 감지 기능이라는 것도 새로 생겼는데요. 전면 충돌, 측면 충돌, 후면 충돌, 그리고 전복 이런 자동차 사고를 감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긴급 연락처에 연락을 하거나 내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충돌 감지 기능은 내가 운전 중일 때 사용자가 운전 중이다 라는 걸 인식했을 때만 작동을 하고 이런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은 써볼 일이 없어야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운전을 할 때 보다 안전하게 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18시간인데 애플워치에도 저전력 모드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면 3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저전력 모드는 새로 나온 애플워치 8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워치 OS 9이 설치된 애플워치 시리즈 4, 애플워치 4세대 이후 모델부터는 다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 공홈 기준으로 59만 9천원, 거의 60만 원이네요. 그리고 또 애플워치 SE 2세대가 나왔는데요. 팀 쿡께서도 발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플워치 SE 시리즈 구매자의 80%가 애플워치를 처음 써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던데 그만큼 애플워치 SE 시리즈는 입문용 애플워치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실제로 저도 주위에도 정말 추천을 많이 하는 모델인데 이것도 외형적으로 큰 변화라기보다는 애플워치 8과 동일한 모션 센서를 지원해서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 역시 지원하고요. 애플워치 3보다 디스플레이가 30% 커졌고 전작 대비해서는 20% 속도가 빨라졌어요. 근데 왜 아직도 애플워치에서 한글 쿼티 키보드를 지원 안 해줄까요? 잊은 건가? 그리고 애플워치의 하이라이트이지만 이거 내가 쓸 일은 없겠는데? 싶었던 게 바로 애플워치 울트라가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처음에 막 되게 긴장감을 조성해서 막 팀쿡이 새로운 애플워치를 공개한다 라고 했을 때 애플워치 프로겠구나 라고 네이밍을 생각했는데 애플워치 프로가 아니라 애플워치 울트라 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프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예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못 보던 애플워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운동선수 아니면 정말 히말라야 등산을 하거나 엄청 추운 빙하 아니면 사막 같은 데 많이 가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애플워치가 따로 나왔어요. 항공 우주 등급의 티타늄을 만들어서 내구성도 엄청 튼튼하고요. 가장 크고 또 가장 밝은 2000니트의 디스플레이라서 평소에도 그렇고 아니면 사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햇볕 너무 셀 때 애플워치 화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햇볕이 뜨거울 때도 디스플레이 밝기가 밝으니까 화면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애플워치에 새로운 물리 버튼이 생겼어요. 액션 버튼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측면에 오렌지 색깔의 액션 버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걸 나에게 맞게 사용자화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발표 때 이 액션 버튼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정말 설명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그냥 운동선수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나 엄청 높고 춥고 더운 이런 극악의 환경에서 있어야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라서 이건 제가 실제로 제품을 써볼 수 있게 된다면 직접 좀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측면 디지털 크라운의 지름도 커졌고 디지털 크라운이 이렇게 돌리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블랙 화면에 텍스트만 레드로 변해서 어두운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랑 스피커도 개선이 됐는데요. 애플워치가 전체적으로 안전,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히말라야를 오르거나 아니면 긴급 상황에서 내가 구조대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오디오랑 스피커도 개선이 돼서 음량은 더 크게 들을 수 있게 됐고 마이크도 3개라서 통화 음질도 선명하게 통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울트라 모델은 와이파이 모델이면 쓸모가 없겠죠. 운동을 하거나 휴대폰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쓸 수 있게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셀룰러 모델이고요. 또 배터리도 오래 가야겠죠. 배터리도 36시간부터 최대 6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예 전문 운동선수를 위한 애플워치인 만큼 스트랩도 따로 나왔는데요. 알파인 루프, 오션 밴드, 트레일 루프라고 해서 아웃도어 아니면 수영 같은 수중 스포츠 아니면 마라톤 훈련 선수를 위한 애플워치 스트랩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이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신제품 발표할 때 발표하시는 분께서 아예 산 꼭대기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뭐 CG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산 꼭대기에서 애플워치 울트라 이렇게 딱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를 홍보하는 트레일러 자체도 막 사람이 히말라야로 오르면서 애플워치 울트라 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애플워치 울트라가 영하 마이너스 20도부터 영상 55도까지 견딘다고 하니까 저 같은 이런 쪼무레기, 그냥 일상생활에서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을 위한 애플워치는 아닌 것 같고요. 운동선수 그리고 좀 특수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애플워치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국 공홈 기준으로 1149,000원입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도 새로 나왔어요. H2 칩셋을 탑재한 새로운 에어팟 프로인데요. 이것도 외관적으로 큰 변화는 없고 전반적으로 디테일한 성능이 개선됐는데, 우선 이 H2라는 칩을 탑재해서 H1에 비해서 광범위한 음역에서 소리를 더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아이폰의 트루뎁스 카메라를 활용해서 나만의 공간 음향을 설정하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이 머리의 크기도 다 다르고 음악을 청취하는 환경이 다 다르니까 이거를 개인화된 음향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소리가 나만을 위해서 튜닝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노이즈 캔슬링이 2배 지원이 됐는데요. 기존 노이즈 캔슬링도 사실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썼거든요. 사실 만족이랄 게 없지,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이 2배 더, 그러니까 소리가 2배 더 차단이 돼요. 기존보다 2배의 소음이 차단이 되면 당연히 음악을 듣거나 집중을 해야 될 땐 좋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요즘 학생부터 시작해서 이 에어팟을 길거리에서도 많이 끼고 다니는데 길을 건너거나 외부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이 강화되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혹시 모르죠. 또 다음 에어팟 프로는 내가 길거리에 있으면 자동으로 노캔을 꺼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라고 해서 공사장 같은 주변 소음을 들리면 이 소음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도 탑재가 됐고요. 또 신기했던 게 이 에어팟의 제어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에어팟 기둥 부분을 터치로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려서 음량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배터리도 중요한데요. 완전 충전 기준으로 최대 6시간이 늘어나서 전작인 에어팟 프로보다 33% 증가했고요. 충전 케이스를 활용하면 전작보다 6시간 늘어난 30시간 재생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팟은 저만 그런가요? 맨날 잃어버려요. 이제 충전 케이스만 잃어버렸을 때 정밀 탐색을 통해서 에어팟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에어팟 케이스 바닥에 스피커를 추가해서 충전을 시작하거나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거나 아니면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위치 추적, 찾기를 활성화시켰을 때 에어팟 자체에서 소리를 더 크게 내뿜어주는 거죠. 그리고 옆면에 고리 같은 걸 추가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건 약간 약간 좀 띠용스러운 기능이긴 했는데 스트랩처럼 쓸 수 있게 돼서 이것도 아마 조만간 또 금손이신 분들은 예쁜 고리, 에어팟 스트랩 이런 거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다 좋은데 아쉬웠던 게 충전. 왜 아직도 라이트닝이죠? 내가 이번엔 정말 C타입 충전으로 나오길 기대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애플이 맨날 아이폰 포장 방식도 그렇고 재활용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는 환경에 되게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데 약간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플 정도의 기술력이면 에어팟에 C타입 지원해주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을 텐데 아직도 라이트닝 케이블이어서 케이블을 여러 개 들고 다녀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선 충전을 해야 되는 방식이어서 다음 에어팟 때는 꼭 C타입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어팟 프로는 한국 공홈 가격 기준으로 359,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아이폰 14가 공개가 됐어요. 아이폰 14랑 아이폰 14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랑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폰 14랑 아이폰 14 플러스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였습니다. 그래도 아이폰 14랑 아이폰 14 플러스도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선 왜 아이폰 14랑 아이폰 14 플러스에 좀 실망을 많이 했냐면 칩셋을 재탕했더라고요. 이게 애플스럽지 않은데 아이폰 13 프로에 있는 A15 바이오닉 칩을
재탕했어요. 다만 5코어 GPU 그리고 6코어 CPU라서 18% 빨라져서 고성능 게임을 할 때 그래픽이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조도 촬영 환경도 개선이 됐고 야간 모드에서도 노출이 2배가 됐고 뭐 나름의 개선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뒤에 아이폰 14 프로랑 14 프로 맥스가 너무 역대급이어서 저한테는 이 아이폰 14 기본 모델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다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거는 심 트레이가 제거가 된대요. 물론 아직 미국 모델 한정이고요. 아이폰에 유심 끼우는 그 심 트레이 있죠. 그 심 트레이가 이제 아예 물리적으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폰 직구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도 9월부터 모든 통신사에서 e심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한국 모델에서만큼은 이 물리적인 유심 트레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역시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 모델에서는 위성 통신을 탑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긴급 구조할 때 유용한 기능인데요. 이건 사실 국내에 엄청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기도 하고 기지국이 거의 다 있어서 통신 안 터지는 곳이 정말 거의 없잖아요. 다만 해외에서나 좀 예외적인 환경에서 통신이 안 터지는데 위급한 상황일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이폰 자체에도 위성 통신을 탑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14랑 아이폰 14 플러스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점, 그렇게 큰 개선점,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물론 카메라도 개선이 됐지만 뭐 체감상 엄청난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래도 써보고 추후에 또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아이폰 14가 125만원, 14 플러스가 13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이폰 14 프로랑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데요. 저는 사실 이번 키노트가 되게 길었어요. 막 2시간 가까이 발표를 해가지고 점점 지루할 때쯤에 딱 아이폰 14 프로가 공개가 됐는데 진짜 잠이 확 깰 정도로 와 역시 애플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그 전에 애플워치 8, 에어팟 프로, 아이폰 14까지는 뭐랄까 약간 물론 매번 엄청난 혁신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딱히 새로울 게 많이 없는데 그냥 건강, 안전,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가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이폰 14 프로랑 프로 맥스는 저는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우선 컬러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그 퍼플, 딥 퍼플 색깔이 실제로 나왔어요. 뉴 스페이스 블랙, 실버, 골드, 딥 퍼플 이렇게 4가지 컬러가 출시됐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무조건 퍼플 살 것 같은데 이 뉴 스페이스 블랙이라는 색깔도 너무 궁금해서 이 2가지 중에 일단 고민 중이고요. 제가 오늘 왜 아이폰 14 프로가 진짜 역대급이라고 했냐면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와, 펀치홀도 애플이 만들면 이렇게 감성적일 수 있구나, 이렇게 센세이셔널 할 수 있구나. 한마디로 화면 상단에 이 알약같이 생긴 상단의 펀치홀 부분을 하나의 또 다른 작은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어팟을 연결하거나 음소거 모드, 충전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각종 알림이 다 여기에 뜨는 거죠. 백그라운드 활동도 표시해 주는데요. 음악을 재생하고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지 앨범 아트도 보여주고요. 이 앨범 아트를 꾹 눌러서 다음 곡 재생도 가능하고 굳이 앱을 전환 안 해도 되겠죠.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화면 그대로에서 정말 다양한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중요한 지도 정보 그리고 타이머 같은 정보도 다 여기서 보여줍니다. 와,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까지 아이폰에 노치가 탑재되니 펀치홀이 탑재되니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이 화면 상단부에 그냥 디자인적인 변화만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애플은 이런 외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펀치홀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한 거여서 역시 애플이 괜히 애플이 아니구나,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온다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저는 하나의 또 다른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폰 14 프로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이 펀치홀 활용이 무궁무진하게 업데이트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진짜 아이폰 14랑 14 플러스 그리고 14 프로랑 14 프로 맥스 이 2가지의 끝나누기가 너무 확실해서 오늘 주인공은 14 프로 맥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AOD, Always on Display, 이것도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아이폰에도 AOD가 탑재가 됐는데요. 역시 14 프로랑 프로 맥스에만 탑재되는 것 같아요. AOD는 굳이 아이폰 화면을 탭하지 않아도 시간, 배터리, 위젯 같은 기본 정보를 늘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적응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것도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진짜 역대급이에요. 카메라도 정말 많은 게 향상이 됐는데 정말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아이폰 13 프로보다 65%
10% 향상된 48메가픽셀 카메라가 탑재됐고 저조도 사진 보정도 전작에 비해서 거의 2배 개선됐고요. 플래시도 전작보다 2배 밝아지고 무엇보다 시네마틱 모드에서 이제 4K 촬영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저는 시네마틱 모드를 거의 안 썼지만.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역대급인 만큼 공개된 화면상에는 이 아이폰 14 프로의 카툭티가 엄청 심해 보이긴 했어요. 다만 이 정도의 정말 디카를 뺨치는 카메라 성능이라면 카툭티를 좀 감안하고 써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앱등이라고 욕먹을 텐데. 그 외에도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고 그래서 전력 효율, 디스플레이, 배터리에도 개선이 있었고요. 가격도 궁금하셨죠? 가격이 솔직히 이번 아이폰 14에서 정말 말이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계속 아이폰 14 이번 2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역대급이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애플의 소비자를 뭘로 보느냐. 그래 아이폰 14 프로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지. 근데 가격이 얼마야? 되게 저까지 막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가격은 우선 동결이에요.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미국에서만 동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인데요. 요즘 환율이 또 장난 아니잖아요. 14 프로가 $999, 14 프로 맥스가 $1099로 가격은 전작이랑 거의 비슷하네, 엄청 안 올랐네 싶었는데 환율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한국 공홈에 업데이트된 아이폰 14 프로의 가격을 보니까 아이폰 14 프로가 한국 공홈 기준 155만 원, 그리고 프로 맥스가 175만 원부터 시작이어서 저는 원래 지금도 아이폰 13 프로 맥스 썼으니까 이번에도 구매를 한다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쓰고 싶었는데 저장 공간 이렇게 하고 하면 200만 원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저를 포함한 앱등이 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애플 신제품 공개가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폰 14 프로의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하는 기능이 너무 혁신적이어서 놀랬어요. 이제 또 추석이잖아요. 용돈 많이 받으셔서 연말에 출시될 이 애플 제품 구매하는데 열심히 또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쪽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